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6.13 문을 엽니다. 오늘 0시부터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12일까지 13일간의 그야말로 치열한 마지막 경쟁이 치러지는 겁니다. 벽보와 현수막, 유세 차량 등 거리 곳곳에서 선거 분위기를 더욱 실감하실 겁니다. 선거를 13일 앞둔 5월 31일 뉴스라이브 6.1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민중당까지 가세하며 4파전이 된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들의 행보와 내건 공약들을 살펴봅니다. 노원병 보궐선거에는 전 구청장 출신과 2명의 정치 신예가 나선 가운데 지역 기반과 새 인물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장 선거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만 난무했습니다. 마포구 홍대와 연남동, 망원동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후보들에 대한 들어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먼저 살펴봅니다. 바른미래당의 공천, 여기에 민중당의 합세까지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선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각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가장 빨리 출마를 확정지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는 3대 지역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탄천과 한강변 일대 지하화를 통해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정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고 지상 녹지를 조성하고요. 장애 없는 공원 진입을 한강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차는 달리고 지상은 나의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송파를 강조한 배현진 자유한국당 후보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주장하며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도를 넘어서고 있는 재건축 규제와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세금 인상 시도도 처음부터 제대로 저지하겠습니다. 뒤늦게 공천이 확정된 박종진 바른미래당 후보는 보육 시스템 전면 개편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박 후보는 보육료가 가정에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육 정책 개선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사를 갑니다. 송파의 어린이집 확충하는 게 또 중요한 문제고요. 최연소 출마자 변은혜 민중당 후보는 판문점 선언 이행과 자유한국당 심판을 공약으로 유권자 표심 잡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의원이어서 할 수 있는 공약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복지 공약들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심판과 판문점 선언 이행이라는 이제 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10여일. 후보들마다 각기 다른 공약을 내세우며 본격적으로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노원병 보궐선거는 전 구청장 출신 후보와 2명의 정치 신예, 이렇게 3파전 싸움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신구 정치인 간 대결에 불이 붙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계속해서 박선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는 노원 구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해 시의원과 노원구청장을 지냈습니다. 탄탄한 조직력과 지역 기반을 자랑합니다. 김성환 후보가 내건 제1공약은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 차량기지와 도봉면허 시험장을 이전하고 일자리 8만 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동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을 옮기고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는 그런 산업과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일, 이 일이 저희 상계동의 가장 큰 일이라고 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변호사 출신 강현재 후보가 나섭니다. 뒤늦게 선거 캠프를 꾸렸지만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강 후보는 지난 10년간 상계동 발전은 더디게만 진행됐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새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십 년간 크게 봐서는 좌파 정치인만 주로 찍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라면은 이제 노원병 분들도 완전히 새로운 발상과
바른미래당 이준석 후보도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간 지역 민심을 탄탄히 다져왔다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과 지하철 7호선 급행열차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제 저를 보면은 주민분들이 저를 보면 많이 말씀하시는 게 급행 지하철 공약 이번에 다시 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건 저는 상계동의 교통 편의성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저는 상계동이 슬럼화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공약할 거고요.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노원병 재보궐선거, 관록이냐 패기냐, 신구 정치인 간 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강남구청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단일화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전만 난무한 채 실무 협상은 멈춰섰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김상채 후보의 보수 대연합 제안에 자유한국당 장영철 후보는 시민 대통합을 하자며 답했습니다. 구청장 후보 단일화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김 후보 측은 기존의 보수당이 전략공천이란 미명 아래 낙하산 공천으로 강남의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구민검증단을 구성하고 토론과 여론조사를 벌여 단일 후보를 선정하자는 겁니다. 장 후보 측은 보수 대연합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정치에 훼손된 구민들의 자존심을 살리고 강남구의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해 시민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답해 훈풍이 부는 듯 했습니다. 실제 양측은 지난주 후보 간 만남을 포함해 2차례의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단일화 방식에 이견을 보이면서 이후 협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신 상대 측에 대한 비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영철 후보 측은 김상채 후보 측이 단일화를 제안하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에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일부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도 못한 정당의 구청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후보 사퇴 얘기를 전면에 꺼내들고 나온 겁니다. 김 후보 측에선 즉각 반발하며 장 후보의 발언에 어이가 없다며 보수 대통합을 위한 포용력 있는 후보로서 자질이 모자라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밀실에서 적당히 나눠먹기식으로 진행하는 단일화 논의보단 보수 대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단일화의 끈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5명이 출마한 강남구청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승균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장영철, 바른미래당의 김상채 후보, 녹색당의 이주영, 무소속 김광종 후보가 민심 다지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홍대 일대를 비롯해 연남동, 망원동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핫플레이스들이 생겨나면서 마포구는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장 선거에 뛰어든 후보들은 저마다 대책을 마련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건물이나 상가의 임대료가 오르면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홍대 주변부터 상수동, 연남동과 망원동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임대료 상승 현상이 나타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은 마포구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마포구청장 선거에 뛰어든 5명의 후보들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안도 제각각. 먼저 더불어민주당 유동균 후보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한 임대료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협의체라든지 아니면 그 건물주와 상인들 간의 협의체 이런 것들을 할 거고. 자유한국당 박강수 후보는 디치지 마련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로 풀리지 않을 경우 타 지역에 테마 상권을 만들어 세입자를 유입시키겠다는 보관입니다. 테마 상권을 만들어서 홍대 쪽에 있는 세입자들을 그쪽으로. 바른미래당 조용술 후보는 건물주들과의 사례 공유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대와 신촌, 압구정 등에서 보였던 것처럼 임대료 상승이 상권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겠다는 겁니다. 사례라던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인 그 임대업자들이죠. 건물주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 사례들을 모르는 거예요. 민주평화당 홍성문 후보는 전수조사를 진행해 이를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조례로 임대료 상승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상위법에서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으니까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하위법인 정의당 윤석열 후보는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공정 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적당한 임대료를 제시하고 건물주와 상인이 함께 윈윈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료에 대한 시세를 파악하고 우리 양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이 공정 임대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마포구 곳곳에 이른바 핫플레이스들이 생겨나면서 나타나고 있는 임대료 전쟁. 오르는 임대료를 잡기 위한 마포구청장 후보들의 묘안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사연입니다. 서초구청장 후보들의 5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구청장에 당선되면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공약들이죠. 그중 후보자들의 1순위, 그러니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공약이 어떤 것일까요? 이재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정근 후보가 내놓은 5대 공약 중 1순위 공약은 새롭게 발전하는 서초입니다. 세부 목표로는 경부 간선도로 지하화를 임기 내 착수하는 것과 문화도시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도 있습니다. 간선도로 지하화는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에 지자체 귀속분을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서초도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시키게 하겠다. 자유한국당의 조은희 후보는 1번 공약으로 안전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서초구를 목표로 다양한 안전시설의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의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과속 방지턱과 반사경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주요 통학로를 대상으로 등굣길 전문 도우미를 확대 배치하고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바른미래당의 김용석 후보는 최우선 순위 공약으로 요양시설을 추가로 설립해 노인 복지를 챙기려는 모양새입니다. 지역 내 구립노인요양센터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이용자가 많아 원활한 이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는 오늘 2021년까지 요양시설에 대한 상세 계획을 수립하고 예정 부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 등을 시행해 4년 뒤엔 착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70세 이상 노인에 한해 폐암 조기 발견을 돕는 펫시티 촬영비 지원안도 내놨습니다. 엔진 비용이 좀 약간 부담이 되고 있어서 이걸 구청이 지원해주는 방향. 민주평화당 조순영 후보의 1순위 공약은 중장기적으로 서초구를 경제 자족 도시로 만드는 안입니다. 때문에 구청장에 당선되면 양재 톨게이트 주변을 벤처타운으로 개발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은 해제해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주거 전용 1, 2종 지역은 종상향시킨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조 후보는 구청장 직속 부서인 서초경제정책실을 신설해 지역 경제를 육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도시격으로 개발을 시켜가지고 강남역보다 더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서초구청장 후보들이 내건 우선순위 공약 키워드, 발전과 안전, 복지, 경제. 공약을 바탕으로 후보들은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양자대결로 점쳐졌던 송파구청장 선거가 3강 구도로 새롭게 전개됐습니다. 오늘은 취재기자와 함께 송파구청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 공약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윤영 기자 어서 오시죠. 최근 송파구청장 선거 레이스에 한 명이 합류했죠. 더 합류했는데 전체적으로 후보군 소개해 주실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찌감치 단수공천된 박성수 후보가 민심다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송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출마 배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맞선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춘희 후보가 3선에 도전합니다. 네. 정책의 마무리를 위해 4년이 더 필요하다면서 출마를 결심한 겁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후보를 내고 선거에 합류했는데요. 바로 전익정 한국도시문제연구소장입니다. 예. 정 후보는 도시정책 전문가를 강조하면서 도시시설물 점검 등 안전한 송파를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송파구청장 선거는 이렇게 3명의 후보가 경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각 후보들의 공약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선 7기 송파구청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예. 아무래도 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보면 특히 오는 2025년까지 서울시가 종합운동장 일대에 국제교류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제교류 복합단지가 조성돼 안정화되면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네. 일부 후보들은 국제교류 복합단지와 관련된 관광 활성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박 후보는 그 국제교류 복합단지와 관광과 놀이, 쇼핑시설 등을 새롭게 접목시켜서 관광 특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특히 사업단지 내에는 K-팝 등 한류를 보고 즐길 수 있는 코리아 아트존 조성도 구상하고 있는데요. 예. 박성수 후보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송파구에 있는 관광 자원의 그 유기적인 그런 연계를 통해서 내실 있는 관광 특구를 만들겠습니다. 송파 안에서 네. 충분히 관광을 즐기고 놀이 또 쇼핑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여건을 제가 네, 박춘희 자유한국당 후보는 사업 부지 일대를 관광지구로 구축해서 국제관광도시의 위상을 강화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잠실운동장 일대에 조성되는 복합 엔터테인먼트 단지와 기존 잠실관광특구 도시 인프라를 함께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올림픽공원과 또 석촌호수, 롯데월드 그리고 방이 막골 요 지역에 국한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관광특구를 갖다 송파 전역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송파 전역의 관광 벨트화라는 네, 인터뷰 보니까 두 후보 모두 이 관광특구 조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익정 후보는 어떤 공약을 들고 있습니까? 네, 전익정 바른미래당 후보는 교통과 주차 문제 해결에 더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송파 구민들에게는 주차 위반 과태료를 50% 인하하고 불법 주차 예고 통보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예.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녹지를 해제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3만 가구가 넘는 재건축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에 협소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녹지를 갖다가 해지해 줌으로 인해 갖고 일시적이나마 네, 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 후보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차별성이 있는 공약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선거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선거 인스타입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청년 기자단의 제작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200여 명의 대학생 청년 기자단들이 이 선거와 관련된 보도물과 캠페인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거 인스타, 오늘은 청년 기자단의 제작 모습을 인스타에 담아왔습니다. 자, 먼저 남희진 학생이 올려준 사진입니다. 6.13 지방선거 캠페인을 만드는 제작 현장이라고 합니다. 비단 이 30초짜리 영상이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고생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자, 남희진 학생 고맙습니다. 다음 게시물 역시 여러 명의 청년 기자단이 이 보도물을 제작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신촌 한복판에서 폼보드까지 활용하는 모습인데 과연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집니다. 이 청년 기자단들의 제작물이 만들어지는 대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시물은 이종식 학생이 올려주셨습니다. 제작 현장을 담은 동영상 같죠? 7, 8명의 학생이 한 편을 위해 애써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보도물인지 이 캠페인 영상물인지 확인은 안 되는데 아마도 다음 주 중이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많은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그리고 실내에서 미래 방송인을 꿈꾸는 200여 명의 청년 기자단들이 이처럼 딜라이브 선거 방송에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한 게시물에 쓰인 글을 잠시 인용하면 한여름 같은 땡볕에서 하루 종일 고생했지만 새로운 경험이었다. 또 선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분이었다라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년과 딜라이브가 만나 새로운 선거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대학생 기자단이 만든 결과물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와 관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인스타 활동 함께 하셨습니다. 인스타에서 샵 6.13 지방선거, 샵 선거방송단, 샵 청년 기자단, 샵 딜라이브 등을 검색하시면
저희 청년 기자단의 활동 실시간으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선거 인스타였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와 함께하는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협약식에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민중기 위원장과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참석했습니다. 협약식은 정책선거에 대한 설명과 정책선거 실천 협약서 서명, 정책선거 기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된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은 정책선거에 대한 참여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정책선거 확산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정책과 공약 바로 알기 주간을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 포문은 미세먼지였습니다. 어제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 얘기입니다. 뿌연 서울 얘기로 시작된 토론회는 시종 핵폭탄과 삼겹살, 대시민 사과 등 내탓 공방에 이어졌습니다. 이 토론회를 보고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많던데 이 답답한 미세먼지는 꼭 대기 중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613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